저희 할머니가 바세린을 정말 좋아하세요. 얼굴에도 바르고 다리에도 바르고 온몸에 바르시는데 그 덕분에 89세의 허리는 굽으셨어도 어딜 가나 피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세요. 저도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고 나니 주름도 보이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할머니를 따라 바세린을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딱 한 달 꾸준히 바르니 피부가 촉촉하고 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이 넘어도 피부만은 깨끗하신 할머니의 특급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국이나 다이소에만 가도 3,000원이면 바세린 한 통을 살 수 있는데요. 바세린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막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찬바람과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최대 99%까지도 막아준다고 하니 아주 든든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바르는가인데요.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바르면 깨끗한 피부에도 여드름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른 3,000원 들고 가셔서 바세린 먼저 구입하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세린은 피부 보습에 너무 좋지만 끈적거리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바르셔야 좋습니다. 우리 피부가 가장 잘 재생하는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그래서 밤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밤에 바세린을 바르고 자면 피부의 수분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잘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촉촉하고 한결 부드러워진 피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세린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입니다. 피부가 더러운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붙어있던 이물질과 먼지들이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안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수해 주시고요. 손으로 바를 거니까 손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얼굴에 묻은 물기는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서 다 닦아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살짝만 제거해 주세요. 얼굴에 물기가 약간 남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발라야 수분을 가둬서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바르는 양도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면 모공을 막아 오히려 여드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콩알만큼만 덜어서 사용해 주세요. 덜어낸 바세린은 얼굴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천천히 문질러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얼굴에 얇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에 바르셔야 하는데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주름 생기기 쉬우니까요.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눌러주시면서 얼굴부터 목까지 발라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세린을 덜어내실 때 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깨끗해 보여도 손톱 사이사이에 먼지나 세균이 많을 수 있어요. 손으로 바세린을 덜어내면 손톱에 있던 세균이 바세린에 묻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깨끗한 면봉이나 스파츌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눈에 들어가면 기름막이 생겨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물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눈 주변만 조심히 발라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바세린을 바르시면
피부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안색이 환해지며 주름이 옅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굴에 바세린만 발라줘도 너무 좋지만 같이 바르면 그 효과를 200% 높여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깊게 패인 주름이 걱정이시라면 바세린에 레티놀을 섞어서 발라보세요. 레티놀은 비타민 A로 만들어진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줘 주름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각질을 제거해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줘서 기미나 잡티도 지워주는 아주 좋은 성분인데요. 바세린에 레티놀을 섞어서 바르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콩알만큼 덜어낸 바세린에 레티놀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 체온으로 잘 녹여서 발라주세요. 꾸준히 바르시면 점점 주름이 옅어지고 안색도 환해지실 거예요. 레티놀만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바세린과 함께 바르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레티놀이 피부에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티놀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먼저 레티놀은 햇빛과 만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꼭 밤에 바르셔야 합니다. 예민한 눈가나 입술 부위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피부가 많이 얇고 민감하시다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세린과 섞어서 발라보시고 괜찮으면 일주일에 2회, 3회씩 횟수를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바르지 않으셔도 효과가 좋으니까요.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꼭 바세린과 섞어서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던 보습 성분도 줄어들어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도 잘 생기기 때문에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바세린과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앰플을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소량만 사용해도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주는데요. 자는 동안 이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에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시면 히알루론산이 머금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줘서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사용하실 때는 깨끗이 세안하신 후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시고 충분히 흡수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세수를 한 뒤에도 피부가 촉촉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로즈힙 오일입니다. 로즈힙 오일은 야생장미의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로 비타민 A, 비타민 C,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합니다. 소량씩만 사용해도 주름과 잡티를 옅게 만들어주고 칙칙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익한 성분인데요. 바세린에 로즈힙 오일을 한두 방울만 섞어서 바르시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로즈힙 오일은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어서 밤에만 바르셔야 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함유된 비타민 A가 자극적일 수 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로에베라 젤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피부가 자극받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알로에베라를 함께 발라보세요. 따가운 여름 햇볕으로 익은 피부에 알로에 젤을 바르면 좋은 것 다들 아시죠? 알로에는
아세만난이나 살리실산과 같은 소염 성분이 들어있고 95%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데요. 바세린과 알로에베라를 함께 사용하시면 낮 동안 햇볕과 먼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가라앉히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바세린은 오일 성분이고 알로에는 수분이 많아서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먼저 알로에베라 젤을 얼굴에 바르시고 약하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덜어서 얇게 발라주세요. 바세린이 피부에 기름막을 만들어서 알로에베라가 피부 속으로 더 깊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바세린을 얼굴에만 바르기에는 다른 좋은 활용법들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슬슬 반팔 반바지도 입어야 하고 슬리퍼도 신어야 하는데 하얗게 각질이 보이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바세린과 흑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서 각질이 많은 팔꿈치나 발 뒤꿈치에 바르고 문지르시면 까슬하던 각질이 싹 사라집니다. 미리 만들어 두시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고요. 바세린 덕분에 자극이 덜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시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각질이 물에 불어서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보습 효과가 높아서 건조한 손, 발에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주무시기 전에 손과 발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시고 면장갑과 양말을 착용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한결 부드러워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도 따로 립밤 사실 필요 없이 바세린을 바르고 주무시면 각질 정리도 되고 아주 촉촉해집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머리 염색하실 때도 좋은데요. 매번 가족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데 혼자 염색하면 얼굴이랑 목덜미에 묻어서 곤란하잖아요. 염색약이 묻을 만한 곳에 바세린을 발라두시면 염색하다가 묻어도 스며들지 않아서 쉽게 닦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세린도 잘못 바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피부에 기름기가 많이 끼는 지성 피부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속 유분에 오일 성분인 바세린이 더해져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입술과 입 주변처럼 건조한 부분에만 소량씩 사용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활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한 지성 피부가 아니더라도 바세린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1-2번 사용해 보시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처가 난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주 작은 크기에 깨끗하게 소독된 상처에는 바세린을 얇게 바르면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매일매일 닦고 소독하고 새로 발라줘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처의 크기가 작아야 하고 감염의 위험과 염증이 없는 상처여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 상처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마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연고나 밴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바세린이 석유로 만든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바세린이 석유에서 추출한 미네랄 오일로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바세린은 고도로 정밀하게 정제하여
안 좋은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했다고 하니 믿고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겠죠. 당장 오늘부터 딱 한 달만 꾸준히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한 달 뒤에는 지금과 다른 피부를 만나실 거예요. 다음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퀴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초성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정답 개수와 상관없이 두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30초 뒤에 공개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